자, 길고 긴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 시간이 끝났고요. 이제 4과목의 마지막 부분인 운영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여기서 핵심은 사실 프로세스하고 기억장치 관리 이쪽인데 출제 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명령의 흐름과 운영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세부적으로 나눴거든요. 자, 근데 명령의 흐름은 제가 맨 첫줄에 적어놨어요. 이 부분은 이 정보 처리 기사가 개정된 이후로 아직 출제가 한 번도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출제가 됐다고 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잠깐 나오고 넘어갔거나 앞으로 안 나오거나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기본을 다진다고 생각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그냥 가볍게 보고 넘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명령어가 뭐냐? 명령어는 보통 이제 어떻게 흐름이 진행이 되냐면 명령 문자열을 우리가 어떤 코드를 입력하겠죠. 그럼 그거를 비트 형태로 변환을 해서 처리를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입출력하는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처리하는 CPU가 어떤 처리 사이클을 가지는지를 메이저 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학문적인 관점이나 교재에 따라서 단계를 다르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단순히 외운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정도를 파악하시면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제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구나 정도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인출입니다. 우리가 돈을 인출할 때 그 인출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인출하는 거죠. 주기억 장치의 어딘가에 있는 명령어를 가지고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 순서를 대략적으로 이제 PC,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죠. 이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 애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명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라는 명령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B라는 명령의 위치가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치를 저장하고 있는 게 PC입니다. 그럼 PC를 접근해서 내가 어디를 가야 B를 만날 수 있니? 라고 해서 그 위치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는 순간 이 PC에는 그 다음 명령, 뭐 C라고 하면 그 다음 명령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B의 위치는 순간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면 안 되니까 MAR이라고 해서 이게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예요. 메모리의 위치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장치입니다. 여기에다가 옮겨놔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 데이터를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B라는 이 명령어를 요 잠깐 MBR에 담아둔다 라는 거예요. 버퍼라는 거는 어딘가에 옮기거나 처리하기 전에 잠깐 맡아두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최종적으로 IR이라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담습니다. 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는 명령 레지스터라는 뜻인데 현재 내가 지금 수행해야 하는 명령어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건너 이 IR에 저장해놓고 내가 뭔가를 작업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단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 보통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된다.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명령어를 가지고 오면 뭐 add라든지 push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명령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명령어를 컴퓨터는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을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add 누가 몰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명령어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컴퓨터가 전부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참고해서 이거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사전 찾듯이요. 자, 그거를 해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명령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명령어 수행을 위한 그 데이터들이 있죠. 그 데이터들이 어떤 방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석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 사이클이 있는데 자, 요거는 주소 지정 방식이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인 경우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뭔지는 아래쪽에 나와 있을 텐데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이 여기저기 달라요.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건지 어디를 거쳐 가야 되는 건지 그걸 얘기하는 건데 어딘가를 거쳐 간다라는 거를 간접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일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 위치를 가지고 와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실행. 이건 실제로 명령을 수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terrupt는 필요한 경우에 interrupt를 따로 수행을 하는 요 정도의 사이클을 가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명령어가 수행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책에는 아마 요거 이외에 지금 보면은 PC라든지 MAR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레지스터라든지 회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게 더 필요하니까. 자, 그런데 마찬가지 가볍게 보세요. 문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 파악을 하면 됩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명령어의 형식과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해독을 한다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아래쪽에 추가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명령어 형식을 먼저 보면 명령어는 OP 코드와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코드니까 연산 코드죠. 그 다음에 오퍼랜드.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OP 코드는 말 그대로 연산 코드,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죠. 기능. 그리고 이 OP 코드의 비트 수에 따라서 명령어의 개수가 결정이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비트면 2의 3승이니까 8개를 가진다. 뭐 그런 개념이죠. 자, 연산 코드, 연산자의 기능은 자, 함수 연산,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그 다음에 신호 제어, 입출력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랜드는 연산의 대상입니다. 연산의 대상은 이제 없거나 아니면 다수 존재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 대상이라는 게 뭐 2 더하기 2라고 하면 요 2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위치가 있는지, 연산할 위치가 존재하는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연산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0 주소는 이 위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다른 위치가 필요한데 그걸 스택이라고 합니다. 스택 구조가 필요하다. 스택 구조를 통해서 그 연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 주소는 이 오퍼랜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하나 있다. 연산 대상, 연산의 위치가 하나 있다. 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럴 때는 누산기라고 AC라고 따로 있어요. 누산기를 별도로 하나 이용을 한다. 이 누산기라는 게 연산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산의 일시 결과를 저장하는 그 위치인데 내가 주소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얘랑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주소 방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산할 수 있는 위치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노상기가 필요 없죠? 요거 2개를 더한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를 다시 첫 번째 위치에 저장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이 주소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3 주소는 연산 결과를 따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컴퓨터는 무조건 2항 연산으로 최소가 아니라 최대죠. 2항 연산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3개가 있다고 해서 3개를 바로 다 연산하지 않아요. 2개를 연산하고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게 가장 봤을 때 효율적일 것 같은데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이런 이제 특징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주소 위치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실제로 이제 0주소는 없다고 치고요. 1주소, 2주소, 3주소에는 데이터가 일단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 지정을 해놨는지를 아래쪽에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좀 보면 가장 빠른 건 즉시 지정 방식이에요. 데이터가 바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주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OP 코드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오퍼랜드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가 코드예요. 여기가 오퍼랜드입니다.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을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푸시. 여기 10이에요. 여기 있는 걸 바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죠. 요게 즉시입니다. 가장 빠르죠. 그런데 이 명령 코드는 요거 자체가 명령어 자체가 크기가 크지 않아서 데이터 사용이 제한적이에요. 간단한 수라든지 그런 거밖에 못 집어넣기 때문에 요게 자주 사용되진 못하거든요. 굉장히 빨라야 될 땐 사용을 하지만 자, 그 다음이 이제 직접 지정 방식이에요. 다이렉트. 자, 주소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에 10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건 좀 지울게요. 10이 따로 저장되어 있는 곳을 이렇게 가리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간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조금 더 크고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공간의 제약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 저장되는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굉장히 담을 곳이 많은데 그럼 주소값도 굉장히 커지겠죠. 근데 그 큰 주소값을 담을 공간조차도 여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실제 메모리 범위는 요만큼인데 여기서 지정할 수 있는 주소값 범위는 요 정도밖에 안 된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게 빠르긴 한데 공간의 제약이 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이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해서 이 주소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또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간의 제약은 없어집니다. 전체를 다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메모리 참조를 한 번, 두 번은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러면 공간의 제약은 없어지지만 어쨌든 두 번 접근하게 되는 거니까 좀 더 느려지겠죠.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계산에 의해서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도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인덱스랑 그 다음에 릴레이티브, 베이스, 레지스터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인덱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덱스예요. 어떤 데이터에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티브는 PC, 이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해서 명령어 그거 말씀드렸죠. 현재 그러니까 현재 또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 앤데 거기에 이제 변이 몇 칸 뒤 뭐 이런 식이죠. 이런 변이를 주는 거라서 이거는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위치 기준의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레지스터 현재 프로그램의 그 메모리 기준 절대적인 기준을 통해서 현재 내가 어떤 수행하는 명령어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절대적인 거리를 모는 겁니다. 이런 두 개의 차이가 있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어를 어떻게 지정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스템 버스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시스템 버스가 요거는 문제 나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예를 들어 산업기사라든지 기능사 또는 커말이라든지 다른 수업도 좀 해서 그때 본 건지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근데 아마 시스템 버스 정도는 뭐 외우셔도 괜찮으니까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버스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 전자 기판 회로를 보면 그 아래쪽 그 바닥 부분을 보면 뭔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칩이 이렇게 있고 이 칩에 막 선이 막 이어져 있잖아요. 이 선들이 버스예요. 버스. 통로예요. 통로. 이동 통로. 신호 데이터들이 이동하는 통로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CPU 안에 있는 통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죠? 그게 내부 버스예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건 우리가 뭐 볼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세부적인 분류가 없고요. 이 CPU랑 다른 장치간은 보이잖아요. 요 장치간 어떻게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보는 걸 외부 버스라고 합니다. 외부 버스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소 버스는 주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데이터 버스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제어 버스는 제어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은 방향을 봅니다. 데이터 버스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제어 버스도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주소는 한쪽으로만 왔다 갔다 합니다. CPU 내부에 있는 주소에 접근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CPU에서 다른 메모리로 접근하기 위한 주소를 접근하는 거라서 요거는 주소 버스는 이제 단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굳이 암기하시겠다라고 하면 이 버스 정도만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좀 이해를 하거나 그렇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운영체제에서는 좀 암기할 게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